자, 수학 문해력 탁 까놓고 말씀드리면 올리셔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학 문해력은 책 읽기로만 향상된다? 그거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2,000명이 넘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이뤄낸 이 비결을 오늘 이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수학 문해력 학원 보내세요. 책 많이 읽히세요. 이런 뻔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집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초능 문해력 올리는 비밀 노트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문해력이란 무엇일까요? 문제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파악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 야, 그래서 너 뭔 말이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학 문제를 읽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건데? 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수학 문해력입니다. 수학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책 읽기밖에 없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책 읽기 물론 좋죠. 이런 말들에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서 말고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실용적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문해력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 문제 읽기입니다. 수학 문제 풀면 당연히 문제를 읽어야지. 무슨 말이야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나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엄마나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랍어나 중국어 얘기 들으면 어떤가요? 무슨 말이야? 단어 자체도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학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에게는 수학이라는 것이 마치 아랍어나 중국어처럼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지고 어떤 말이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엄마, 숫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머님께서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문제 풀어 라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숫자란 0부터 9까지 총 10개를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야 라고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아이가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어머님들께서 나는 수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좀 넘어가시려고 그냥 그거 몰라도 돼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한테 엄마도 그 개념이 좀 헷갈리네. 우리 인터넷으로 한번 같이 검색해볼까? 아니면 교과서 펴서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것 또한 아이의 기억에 남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모르는 걸 물어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어휘와 개념을 아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도와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핵심 어휘 표시하기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핵심적인 어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어휘를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를 예시로 들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과 바구니에 사과가 7개 있는데 3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가요? 라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아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어휘의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면 7,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면 3, 이렇게 핵심 어휘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림으로 구조화하기입니다. 사실 세 번째 방법은 고학년 친구들보다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강추하는 방법인데요. 문제 자체를 읽고 내가 중요한 어휘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구조화, 그림 작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 사과 문제가 나왔다면 사과를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 표시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내가 그림으로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 끝냈다면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수식화하기입니다. 수학에서 네 번째 과정은 이제 점점 계산의 영역으로 다가가는 거긴 한데요. 식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답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5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3개를 영희에게 줬다. 그렇다면 남은 구슬은 얼마일까?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식으로 적을 때 5 빼기 3은 네모 또는 5 빼기 3은 물음표와 같이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식으로 적는 과정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쉬운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눈대중으로 보고 이거 그냥 2 아니에요? 이거 그냥 1 아니에요? 하는 이제 습관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를 풀 때 생각하면서 수식화하는 과정을 자꾸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로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수학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 지루하고 재미없는 감정밖에 없지. 지루하고 재미없는 감정도 너무 좋아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감정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뇌는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 섞인 기억은 중요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장기 기억화를 시키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막 혼났던 경험 아니면 되게 큰 상을 받았던 경험들은 10몇 년이 지나도 아직 뇌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어려웠다든지, 분수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짜증이 났다든지, 아니면 엄마와 같이 풀었는데 엄마보다 내가 잘해서 너무 좋았다든지, 이런 감정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적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학습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학 문제를 읽어서 푸는 것부터 감정 표현하기까지 방법을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이 대체 뭐냐? 사실 핵심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핵심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집중하는 부분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강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자체는 들어오지 않고 숫자만 들어와서 이 숫자를 어떻게든 수식에 끼워 맞춰서 빠르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도 문제, 수능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숫자보다 글자가 훨씬 더 많고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문해력을 높이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사 내가 식을 세우고 답을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더라도 이거를 읽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는 수학 공부는 답 자체를 맞추는 것보다 문제를 읽고 이게 뭔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해력을 높이는 이 문제 풀이 방법은요. 문해력을 높이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좀 수학을 풀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답이 틀리면 이렇게 좌절하게 되거나 짜증나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어 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문해력 풀이법 자체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핵심을 파악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수식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답이 틀렸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들은 학부모님께서는 머릿속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풀어? 너무 힘들 것 같다.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해야 되는 공부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모든 문제를 저렇게 풀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수학 공부법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해력 공부법을 모든 문제에 적용해서 풀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분만 이 공부법을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도 좋고 두 문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딱 10분만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해력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라서 좀 빠르게 올리고 싶다 하면 10분에서 시간을 좀 더 늘리셔도 좋고요. 자기 전 10분, 일어나서 10분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문해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는 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림으로 구조화를 시키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생각하는 걸 줘버리면 금방 흥미를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화도 시키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핵심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의식 작업을 하거든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문해력 공부를 하면 효율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해력 공부를 하실 때는요, 꼭 수학에 답을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우리가 수학에서 좀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다. 꼭 얘기를 해주시고 작은 성취에도 폭풍 칭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즐거움과 호기심 그리고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에선 집중이 잘 되는 또 세타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의 문해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알긴 알겠는데 뭔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또 고민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안에 정말 여러 문제들이 있고 단원이 마무리되는 문제들에서는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양질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추천드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듣다가 낙서를 하거나 지저분한 경우도 있어서 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 교과서를 하나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중 문제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여분 교과서를 하나 더 두시고 집에서 문해력 공부용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 문제들은 이렇게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바로 앞으로 돌아가면 개념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문해력을 어디에 풀어야 되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어휘 동그라미 치고 풀이를 적는 거를 어디에 풀어야 되지라는 고민이 되실 텐데요. 답은 어디에 푸셔도 상관없다입니다. 다만 다른 과목이나 연습장, 낙서장과 섞이지 않도록 수학 문해력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가능하면 줄이 있거나 모는 종이가 있는, 그래서 식을 한 줄 한 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노트면 아무 노트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노트를 살지 고민되시고 또 수학 문해력 전용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수학 문해력 비밀 노트를 무료 양식 배포를 해드리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초등 문해력을 높이는 수학 문제 풀이 그리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푼다. 읽을 때 무엇을 물어보는가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핵심 어휘나 단어에 동그라미를 친다. 자, 세 번째는 문제를 그림으로 구조화한다. 네 번째는 이를 식으로 표현한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문제는 교과서 문제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전용 노트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어떤 노트를 풀지 막막하다 하면 고정 댓글 이용해서 비밀 노트를 받아가셔서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좀 2,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학으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최근에 좀 문해력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발점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금일이라는 단어가 금요일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저 문해력을 그냥 학원 보내세요, 책 읽으세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진짜 엄마표로 집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뭐 없을까 하는 마음에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실제로 흑진주 채널 구독자분이 문해력 영상 꼭 만들어주세요 하는 댓글을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 하나의 짐을 지워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죄송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어요. 그만큼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엄마의 이
노력이 굉장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또 씁쓸한 마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